정부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세기 4편을 투입해 중국 우한 교민 700여 명을 국내로 데려옵니다. 중국 당국과 협의 결과 우선 무증상자만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귀국한 우한 교민들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 두 곳에 격리 수용되고 2주 동안 외부 출입과 면회가 금지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6천 명이 육박을 했고 사망자도 13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전문가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확산세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는 4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보인 155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현재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는 증상자는 28명입니다. 검찰이 송철우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모두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겁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다른 행정 조치로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나눠서 격리 수용하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과의 협의 결과 우한 교민 가운데 무증상자를 우선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귀국 교민은 공항에서 증상 여부 검사 후에 증상이 없는 경우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과 유학생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지정을 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산시 주민들은 트랙터 등 농기계로 경찰인재개발원과 연결된 출입로를 막고 정부의 임시생활시설 지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연 아산시장도 SNS에서 국가적 위기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건 당연하지만 아산 시민의 안전 대책이 먼저 해결돼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천군 주민들도 중장비 등으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출입구 앞을 막고 정부의 임시생활 지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 의회와 시민단체 등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현재 격리 조사를 받고 있는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모두 2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이 3번 환자 접촉자는 21명이 추가돼 9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격리 조사를 받는 유증상자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155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3번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21명이 추가되면서 95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의 카드 사용 내역과 본인 진술을 재확인한 결과 증상 시작 시점이 6시간 앞당겨지면서 강남의 식당 2곳에서 4명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연휴 기간 휴점을 했던 기관을 조사해 17명과 접촉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확진 환자 4명과 접촉한 뒤 증상이 있던 14명을 의사 환자로 분류해 검사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콜센터 1339 상담 인력을 기존 27명에서 17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연휴 후에 콜센터의 문의와 상담 건수가 폭증하면서 상담이 지연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339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였고
질본은 앞으로 상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신규 배치해 다음 달 중순까지 320여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우리 교민도 내일부터 이 전세기로 입국할 예정입니다만은 중국 우한을 탈출하는 외국인들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10여 개 나라는 전세기로 자국민을 데려오거나 대피를 진행 중인데 귀국 전에 감염이 확인이 되면 즉시 격리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우한을 떠난 미국 전세기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전세기에는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직원 등 현지에 살던 미국인 중 약 4분의 1인 240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앵커리지에서 감염 여부에 대한 1차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을 경우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온타리오 공항 도착 직후 다시 검사를 벌여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은 최대 2주간 격리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A segregated area that's not available to the public. It's an area that's specifically kind of designed for this kind of an incident, and we've got the CDC and the state here to kind of help and make sure that everything works smoothly. 프랑스도 우한에 첫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일단 증상이 없는 사람을 먼저 귀국시키고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별도의 전세기를 보내 데려올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 역시 우한에 있는 국민 90여 명을 곧 군 수송기 편에 데려올 것이라고 독일 언론이 전했습니다. 전세기를 보내지 않은 나라들은 현지에 머물고 있는 국민을 일단 우한에서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인도와 모로코, 스리랑카 등 각국은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현지 자국민들의 대피를 위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국민 송환과 동시에 본국으로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 이중의 과제를 풀기 위한 각국 정부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조금 전 검찰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와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했던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또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한 뒤 12일 만이고요. 백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걸쳐 감찰 중단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은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있고 정권 초기부터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또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직후 유 전 부시장이 소속됐던 금융위원회에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을 자체 감찰하거나 징계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이어드립니다. 국내 항공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우한 직항 노선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로 향하는 노선도 잠정 운항 중단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국면에서 중국과 동남아로 노선을 조정하며 위기 돌파에 나섰던 항공업계가 또다시 난관을 맞았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국적지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우한 직항 노선을 운행하는 대한항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3일 인천 우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고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운항 중단 기간 연장과 중단 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안전을 위하고 중국 정부의 주요 관광지 폐쇄 등으로 인하여 일부 중국 노선에 대하여 공급 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운항 중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서울은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우한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아시아나도 다음 달부터 중국 9일인 노선과 하이커우 노선 중단에 들어가고 나머지 저비용 항공사들도 중국 내 주요 관광지 노선에 대해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국내 항공사의 중국 노선 매출은 최대 20%에 육박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알짜 노선인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보이콧 재팬의 영향으로 일본 여객은 12% 가까이 줄었고 노선 조정의 영향 등으로 중국 여객은 14%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새해 초부터 강타한 신종 코로나 쇼크로 중국을 오가는 승객은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항공업계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요즘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 확진 환자로 분류됩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의사 환자가 되는데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오거나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14일 안에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뒤 14일 안에 폐렴이 나타나면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격리됩니다. 어느 경우든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이나 동네 보건소에 신고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 과정을 꼭 거친 뒤 선별 진료소로 가야 혹시 있을지 모를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는 응급실 외부나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가 아닌 비말 감염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환자의 침이나 콧물 같은 체액이 기침 등으로 튀어 감염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입과 코를 모두 막을 수 있을 만큼 마스크를 올려 쓰고 재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철저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 씻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전문가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의 전염병 전문가가 밝힌 비관적인 전망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이러스 전파 속도와 효과적 통제를 걱정하던 중국 전문가들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가오푸 주임은 관영 CCTV에 출연해 지금대로라면 가까운 시일 안에 전환점이 올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다음 달 8일인 정월 대보름 전에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所以呢，如果我们按照现在的措施，应该说来，我们能够在近期能看到一个拐点。有人说，正月15可能情况就会好转，正月15之后，您觉得有这么乐观吗？按照我们现在的措施，我本人也是比较乐观的，应该是给大家评估的这个，甚至我的评估比这个还早。 사스 퇴치의 영웅으로 불리는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도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바이러스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한 폐렴 예방과 통제를 위한 전문가 팀장이기도 한 중난산 원사는 정점을 지난 이후에는 대규모 감염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휴 연장과 계약 연기 등 당국의 대응책과 함께 낙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홍콩의 전염병 전문가의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브리엘 렁 홍콩대 교수는 앞서 바이러스가 확산해 오는 4, 5월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렁 교수는 잠복기 환자까지 포함하면 감염자가 이미 4만 4천 명에 이른다며 이동 통제와 휴교 등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Inclusive of those who might have been incubating and therefore had not shown any symptoms yet, the number approaches 44,000. 최악의 시나리오와 낙관적 전망이 혼재된 가운데 중국의 총력 대응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학교 측은 조 전 장관이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고 복직원을 냈던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다시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장관직을 사퇴한 뒤 학교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3개월 만에 학교 측으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는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강의는 할 수 없는 직위 해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검토 결과 조국 교수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울대 측 결론입니다. 조국 교수가 올해 1학기 강의 계획을 냈지만 결국 학교가 반대한 겁니다. 서울대의 직위 해제 결정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일방적 판단으로 내린 기소만으로 처분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진행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소동과 부담 등을 우려한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학교 측 결정에 불복할 뜻은 없음을 밝혔습니다. 서울대도 직위 해제 절차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부터 잠정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통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시행하게 될 무급 휴직에 대해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을 고용하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은 이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6차 회의를 열었지만 분담금 액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다음 달 초 7차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고가주택 취득자에 이어서 고액 전세에 대한 자금 출처 분석에도 나섭니다. 고액 차입을 통한 주택 취득은 부채 상환 모든 과정이 세무조사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되는데요. 부동산 불로소득은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세무당국의 중점 과제를 확정하기 위해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변칙적 탈세 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고액 차입을 통한 주택 취득은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이 철저히 사후 관리됩니다. 부모나 금융기관 대출로 고액을 빌려 주택을 사는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부채 전액 상환 때까지 모든 과정이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증을 받습니다.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 출처도 집중 분석 대상에 오릅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 편법 증여 등을 차단하겠다는 게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국세청은 차명 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과 부동산업법인의 탈루 혐의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 증여, 다주택자, 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 탈루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해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는 공정과세 실현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예비비가 2조 원 남아있는 만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이제 손쉽게 기침에 티켓 개유생 철저히 하는 것이고
마스크는 뭐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황사 마스크로 허가한 마스크가 지금 KF80 정도면 일반 국민들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예방에 이제 충분하고요. 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하면 마스크의 위나 옆이나 아래가 이제 피부하고 밀착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틈이 벌어지면 그쪽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등, 손바닥을 골고루 묻히고 손등과 손바닥, 손깍지 끼워서 손가락 사이 손톱 밑을 마찰을 일으켜서 30초 동안 씻는 것이 중요하고요. 싱크대가 없는 지역이나 이럴 때는 이제 알코올이 포함된 손사장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손 씻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마스크는 필수, 또 물안경에 산업용 안경, 심지어 헤어캡까지 꼼꼼하게 바이러스 차단에 나선 사람들. 중국 각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입니다. 또 이 긴 겨울방학을 지나서 설렌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온 초등생들인데 체온 측정으로 등교를 시작을 하고 또 졸업식에도 마스크를 쓰고 인증사진, 인증샷을 남겨야 합니다. 해외로 전지훈련 떠나는 야구 선수들도 커다란 짐꾸러미와 함께 마스크를 꼭 챙겨야 하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이렇게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물안경 쓴 관광객이 익숙한 공항 풍경이 이상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추위가 없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공기질도 대부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에는 약하게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충남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남부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밤부턴 동풍이 강해지면서 모레 새벽까지 동해안 지역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도 산간 지역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동해안을 제외한 내륙 지역은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호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1도, 대구와 대전도 1도, 광주 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지만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8도, 대구 9도, 여수와 광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다음 주 중반엔 서울의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